업종 공략 업앤다운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상승이 기대되는 업종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장 상승 예상 업종 게임주입니다. 이제 시작할 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번 주에 컨텐츠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방탄소년단도 네. 또 한국어 곡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핫백 차트 1위 호재를 전해줬는데 관련주 영향은 크지 않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었고 또 아기상어 쪽에 대한 소식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본 게 아기상어 댄스 현재 네. 1위 유튜브 1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컨텐츠주들 여타 종목도 지금 좀 꿈틀꿈틀 바른 손까지 하고 있지만 게임주 같은 경우도 그 전부터 꿈틀거렸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세 이어질까요? 그렇죠. 제가 어떻게 보면은 게임주들이 상반기 때는 좋았어요. 네. 하지만 이 하반기 때는 이 경기 민감주와 어떻게 보면은 그 예정이 됐었던 이제 신작 출시가 이연되면서 이 상반기와 하반기 때의 게임주의 온도차가 굉장히 좀 컸던 상황이었는데요.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이제 다시 12월 말 그리고 1월 내년 1분기부터 그 전에 이연됐었던 이 신작에 대한 출시 기대감이 예정이 좀 잡혀주면서 다시 올라오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그 전에도 제가 몇 개월 전에는 하락 예상 업종을 게임주로 말했던 이유가 이 신작 출시가 이연됐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이 역으로 생각하면 신작 출시에 가까우니까 주가 다시 오를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이고요. 게임주를 움직일 수 있는 건 두 가지죠. 실적과 신작 출시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 이연됐었던 일정이 잡히면서 지금 이제 게임주들에 대한 관심을 지금은 또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역시 코로나 영향도 큽니다. 지금 코로나 미국도 그렇고 일 확진자 수 20만 건 이상의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 500명 안팎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나와주면서 이 게임에 대한 이용자 수가 다시 한번 좀 급증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게임이라고 한다면은 PC나 이쪽으로 할 수 있겠지만 콘솔이나 플스 같은 어떤 신규 게임 쪽에서의 기기 구매까지도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외부 활동보다도 집 안에서의 그런 활동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물론 모바일 쪽과 여러 가지 부분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이 콘솔 같은 신규 게임 쪽에서의 이 게임 이용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게임 업종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재평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봤을 때도 올해 글로벌 게임 시장 규모는 작년 대비해서도 20%가량 성장을 했는데 원래는 기존 전망치가 10%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코로나 영향으로 인한 이 20%대의 성장률을 보였다는 걸 본다면 2023년까지는 지금 현재 이 게임 시장 규모가 230조 원 이상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을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콘솔, 이런 신규 콘솔과 클라우드, 크로스플레이 한마디로 이 게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분야가 더 다양하게 나눠지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이 게임에 대한 부분이 단순 게임 유저로만 어떤 실적으로 가는 부분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 부분으로 퍼지는 과정이 이제 점점 올해부터 이제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NC소프트도 그렇고 컴투스,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도 이 대작 출시가 1분기 때 좀 모여 있는 상황이고요.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모바일 게임 라인업을 기존의 2개에서 5개로 확대하는 현재 상황이고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대형 신작이죠. 이 붉은 사막 출시에 따른 검은 사막에 대한 이 단일 IP에 대한 리스크 해소까지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게임 업체들에 대한 관심을 연말로 이제 왔으니까 한번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게임주에 대한 호재 소식이 많네요. 좀 네.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두 가지인데요. NC소프트의 리니지2M이 구글 플레이 매출 1위를 탈환했습니다. 1주년 업데이트 효과로 인해서 또 구글 플레이 매출 1위 탈환. 최근에는 내년에 신작 게임이 4가지가 더해진다고 해서 네. 또 엄청난 또 내년에 성장세 예상을 했는데 NC소프트
7월에 사상 최고가 100만 원 정도 도전을 했다가 좀 밀려났는데 10월에 75만 원 저점에 샀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앞으로 상승 추세를 좀 예견하고 있는 의견 많고요. 또 한 가지 호재는 컴투스가 중국의 파노 빗장을 열었습니다. 4년 만에 중국의 수출길이 열렸다는 소식이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왔습니다.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인데요. 게임주 상승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 예상되는 업종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오늘장 하락 예상 업종 통신주입니다. 호재에 둔감하다는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이게 제일 항상 좀 투자할 때 고민인 것 같아요. 호재가 나오는데 반응을 안 한다. 이럴 때 사서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면 좀 피해야 되는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봤을 때 통신 업종들이 올해 완전 이제 경기 방어주 역할을 했죠. 한마디로 방어만 하고 어떤 수익에 대한 부분은 코스피 대비해서 현저하게 좀 멀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통신 업종들 올해 그 뭐 실적도 그렇고 뭐 호재성 이슈도 굉장히 좀 많았는데 지금 그 또 하반기 뭐 상반기 때는 어떤 뭐 그 언택트 관련주, 그리고 하반기 때는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 경기 민감주에 의한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좀 컸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 통신 업종들은 약간의 어떤 그 업종 특성상 이런 뭐 변동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반응을 거의 안 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올해 그 뭐 KT가 뭐 3천억에 달하는 뭐 자기의 주식을 자사주로 매입을 했던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SKT 자회사죠. 이 11번가가 이제 제휴했던 여러 가지 모멘텀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주가의 반응이 거의 없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이런 이유 같은 경우가 뭐 통신 업종의 뭐 경기 방어적인 특성도 좀 있긴 하지만 우선 통신 업종들이 이 5G에 대한 어떤 투자와 이런 부분이 예년만큼의 지금 이슈를 갖고 오지 못했다는 부분도 저는 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 한마디로 이 5G 설비 투자나 뭐 가입자 유치에 안 한다는 부분이 아니라 그 전보다도 소극적인 경향을 좀 보여줬다라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몇 년 전까지만 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작년과 재작년에 이 5G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통신 장비주들과 이 통신 업종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모멘텀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5G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 모멘텀도 많이 없었고 주가도 반응을 안 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통신사 업종들 뭐 3사죠. 뭐 SKT 그리고 KT, LGU+ 같은 이 통신사 경영진들이 내년에 5G 투자나 가입자 전망을 좀 보수적으로 측정한 부분도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이 통신 업체들의 이 5G에 대한 모멘텀이 많이 발휘가 되지 않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연말과 연초에 갔을 때는 이 통신 업체들의 그런 좀 호재성 이슈는 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뭐 넷플릭스법 규제가 12월 10일부터 시행이 되죠. 그리고 어떤 아마존과 SKT 자회사의 한국 시장 진출 부분 같은 경우는 이슈는 계속 나올 거거든요. 네. 뭐 그러기 때문에 이런 통신 업체들의 이슈 그 긍정적인 모멘텀은 계속 있을 거라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좀 반응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분위기상은 약간의 경기 민감주 쪽으로의 어제도 뭐 반도체 쪽에 실적이 좋았는데 이쪽으로 몰리는 경향도 있으니까 약간의 좀 주춤하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통신 업체들보다는 차라리 이 통신 장비, 뭐 KMW나 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더 오히려 관심을 갖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여러 가지 뭐 기업 차원에서 글로벌 기업과 맞손을 잡는다든지 호재는 이어지고 있지만 핵심적인 지표로 5G 설비 투자와 또 5G 가입자 증가세 체크를 해보자고 전해주셨습니다. 경기 민감주 강세 속에서 소외되고 있는 통신주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장의 핵심 공략주 뭐가 있을까요? 네, 뭐 게임 업종에서 뭐 NC소프트도 좋습니다. 좋은데 최근에 좀 상승력을 좀 계속 갖고 가고 있는 컴투스를 한번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 판단되고 있고요. 어제 뭐 이슈도 나왔고 중국 파노 거의 뭐 사드 이후에 처음으로 네. 이제 파노로 발급받는 거고. 이거 엄청난 호재 아닙니까? 호재죠. 그래서 예. 오늘도 이건 컴투스뿐만 아니라 게임 업체 전체적으로의 어떤 상승에 대한 이슈가 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내년에 서머너저 100년 전쟁 출시인데 컴투스가 6년 만에
내놓는 거거든요. 신작 출시.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미 좀 시장의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되고 있지만 이건 뭐 버전이 좀 다른 건가요? 다 서머너즈 원인데 뒤에 이름이 달라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버전은 틀리죠. 버전이 다른 비슷한 게임이라고 보면 되죠? 근데 어떻게 보면 썸머너즈 월을 활용한 게임이기 때문에 네. 근데 활용한 부분이지만 6년 만에 이런 부분이 내놨어요. 네네. 그전에 컴투스도 많이 좀 미뤄졌던 상황에서 6년 만에 내놓은 부분인데 지금 이제 뭐 베타 테스트 본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좀 반응이 좋고요. 네. 뭐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신작 호재에 대한 부분은 주가에 반영이 된다. 근데 게임 업체도 그래요. 신작이 만약에 출시가 되기 전에 약간의 테스트된 이후에 주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12월에 지금 이제 주가가 미리 선반영되는 상태에서 이런 부분을 좀 약간의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용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컴투스가 중장기로 갖고 와도 괜찮을 만한 종목입니다. 지금 현재 뭐 시총이 1.7조인데 현금성 자산만 8천억 갖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량한 기업으로서 이 컴투스에 대한 관심은 좀 꾸준히 가져야 된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어제 14만 2천 원에 좀 끝났는데 목표가는 16만 원 1차적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12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컴투스 서머너즈 워의 글로벌 히트로 지난 2015년에 사상 최고가 19만 원 돌파 시도를 했었는데 현재 14만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6년 만에 신작 출시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장 게임 이용 지표 증가와 게임 기기 구매 수요의 증가에 따라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게임주 상승 예상되고요. 통신주는 하락이 예상됩니다. 호재 둔감한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장의 핵심 공략주로 내년 올해 대비해서 50%의 영업이익 성장 예상되고 있는 컴투스, 더불어서 어제 오후 장 마감 이후에 중국의 서머너즈 워의 판호 발급 소식까지 호재가 있습니다. 오늘 주목해 보시죠.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에 대해서 잘 활용을 해보시고요. 투자에 대한 결정 시청자 여러분의 판단 하에 있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과장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